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수요기업 모집 안내지만 공급기업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발표 목차는 일단 사업 추진 일정, 그리고 지원 대상이랑 비용, 수요기업 신청 안내, 제출 서류 안내, 협약 체결 및 의무, 사업 이행 및 점검, 결과 발표, 그리고 주요 FAQ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약간 제한이 있어서 우선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번 1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인들,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와 같은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1차 수요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부분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공급기업 모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3월 초에 공급기업 모집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공급기업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초경까지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예비 공급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준비해서 참여하셔서 수요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4월 19일 오후 4시까지 모집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전날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는 게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에 좀 촉박하다라고 해서 이제 당일날 접수를 하거나 오후 4시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접수가 좀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서류를 빨리 준비하셔서 하루 전날까지는 접수를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모집 공고가 나간 이후에 1차 수요를 선정하게 되고요. 1차 수요 선정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 중소기업이 왔는지, 신용평가 등급의 이상이 없는지와 같은 부분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사업 수행 계획서나 사업 수행이 적절한지 패스페일 방식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선정된 기업들에 한해서 사업이 5개월 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이후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가 직접 이행 점검이라는 부분을 나가게 됩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행 점검이란 게 막 크게 뭔가를 점검한다라기보다는 사업 수행상의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가공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등의 부분을 확인하려고 점검을 나가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경에는 사업이 끝나게 되고 그때 이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일단 자격 및 요건은 수요 기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었을 때 중기업으로 표기되는 기업들이어야 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여기에 당연히 스타트업도 같이 포함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의 수요 기업으로 지정돼서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지원 부분 및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구매, 가공으로 나뉘는데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1차, 2차 합쳐서 1,000개사, 저희 1차 사업 때는 50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공과 AI 가공으로 나뉘게 되고요. 일반 가공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개사, 1차, 2차 합쳐서 4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1차 사업에서는 10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AI 가공 같은 경우엔 24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 1차 사업에서는 60개사 그리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꼭 IT 기업이어야 되는가 혹은 뭐 IT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면 꼭 IT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꼭 IT 서비스가 아니어도 뭐 콘텐츠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구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하신 모든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은
이 수요기업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더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수요기업 신청 안내,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오신 수요기업 분들은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공급기업 분들도 이제 같이 수요기업과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기업 분들도 좀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공통제출 서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통제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1, 2번이라고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1, 2번. 1번에 중소기업 확인서, 2번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번과 2번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사업 마감, 1차 수요 모집 마감이 4월 19일까지인데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확인서랑 신용평가 등급 혹은 채무불이행 확인서를 받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소요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요기업의 1차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이 서류들부터 우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수행계획서에 쓰는 걸 집중하시다가 이 중소기업 확인서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평가 자체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통제출 서류부터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쪽에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7년 미만 기업의 채무불이행 확인서입니다. 7년 미만 기업도 만약에 신용평가 등급서가 나온다. 그리고 B등급 이상, B-나 BB- 포함해서 B등급 이상인 분들은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채무불이행 확인서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신용평가사에 문의를 하시는데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확인서라고 정확히 명칭이 돼 있진 않고요. 각 기업별로 좀 명칭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별로 명칭이 다른 신용평가서 내용 중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으면 제출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고요. 혹시 준비를 하시다가 이거 역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쪽 K데이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확인서랑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실 거고요. 그쪽에서 발급을 받으시게 되고 신용평가 등급이나 채무불이행 확인서는 각 신용평가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바우처 신청서와 구매 부분은 사업수행계획서, 구매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고요. 가공 부분 역시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 협의서 같은 경우는 수요기업 혼자서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사업 수행계획서라는 부분을 작성하시면서도 좀 저희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신데요. 어떤 부분을 써야 되냐, 내용을 어느 정도 써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분량의 제한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듯이 외부 기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 수요 모집 안내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거기에 평가 항목이랑 평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으로 녹여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은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및 협약에서 이제 최대 사업 기간은 5개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사업 기간이 5개월이라는 게 짧다라고 저희도 느껴지는데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 기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사업 기간은 최대 5개월로 짧게 진행되지만
추후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시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5개월 이후에도 어떤 계획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실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건전성 평가나 지원 자격 같은 부분에서 이제 먼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중소기업 확인서랑 신용평가 등급 채무불이행 확인서를 꼭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기업 쪽에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상품, 어떤 상품이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데이터 스토어에 없는 것 같다. 이것도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느냐, 혹은 가공 서비스, 어떤 가공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런 가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추천해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준은 우선 무조건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된 공급기업 그리고 가공기업 등의 서비스만 데이터 바우처를 이용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데이터 바우처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쪽으로 직접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공급기업과 확인을 해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각 가공기업별로 PPT 자료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매를 가공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관심 있는 가공기업의 데이터 그 장표를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진행될 매칭데이에서도 오늘 한 40여 개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없었던 공급기업이라도 한번 가보셔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가공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공급기업을 오늘 선택하는 장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꼭 여러 공급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매칭데이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공급기업을 만나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서류 안내인데요. 아까 자세히 좀 말씀드렸다고 했던 사전 구매 협의서입니다. 우선 데이터 구매 사전 협의서는 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수요 기업이랑 판매 기업이 직접 그 기업 명과 성명 직위 등을 해서 설명을 하는 란이 있어요. 따라서 이 서류는 수요 기업 혼자서 절대 작성할 수 없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매칭데이나 혹은 별도 컨택을 통해서 이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데이터 상품명, 어떤 데이터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적용 범위, 어떤 범위에 적용이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떤 기간 내에 사용할 건지, 그리고 기타 협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협의가 되는 모든 사항들을 문서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재판매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던가 여러 협약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협약사항에 대해서 기타 협의 내용에 모든 걸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 협의서를 바탕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구두로 얘기하고 뭔가 결정되거나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해당 서류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가공 사전 협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가공 서비스를 받으실 건지를 명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협의 내용, 그리고 데이터 가공 기간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타 협의 내용에서는 데이터를 받았는데, 가공해서 받았는데 수요기업 입장에서 내가 원하던 데이터 결과물이 아니다, 혹은 이 데이터, 가공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목적이 어떤 것인지, 어느 부분에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컬럼으로 받는다면 어떤 컬럼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시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시각화가 돼야 되는지, 전처리나 라벨링, 태깅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완성이 돼서 나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급기업과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미팅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시간이 혹시 부족하시다 하시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다 적으셔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앞으로 저희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협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자리가 또 마련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데이터 피칭과 매칭 데이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협약 체결 및 의무인데요. 뭔가 의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의무는 아니고요. 사실 기본적인 의무들입니다. 구매 수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구매하셨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사전에 제출한 대로 데이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어떻게든 그 기존에 제출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적용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 기업은 이제 수요 기업이 최상의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속 현행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받은 데이터를 결국에는 5개월 안에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적용된 비즈니스 결과물을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5개월이란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대한 정량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정량적으로 보여주시고, 정성적으로 혹은 추후에 5개월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결과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 K데이터나 혹은 2차 수행 기간으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관리 감독을 수요 기업 혹은 판매 기업, 가공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이행 및 점검인데요. 아까 앞에 장표에서 보셨듯이 7월에서 8월 사이 혹은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행 점검과 회계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행 점검 같은 경우에는 K데이터 혹은 2차 수행 기관들이 직접 선정된 수요 기업 혹은 가공 공급 기업들의 수행 업무 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이행 점검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공급 기업으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또 저희 쪽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점검 같은 경우엔 이제 뒤쪽에서 이제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가 갈 예정인데요. 그런 민간 부담금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보고서를 각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된 걸 바탕으로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성과 우수 기업, 그리고 사업 실패 중에 성실 실패와 완전 사업 실패로 나뉘게 되고요. 사실 이 완전 사업 실패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나올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업만 데이터만 활용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성과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한 30개 정도의 기업들을 뽑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과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하면 사실 1년차, 한 개 차에 지원을 받으면 다음 해차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성과 우수기업에 한해서 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년도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저희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확정이 되면 차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 중에 성실 실패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과 동일하게 사업 보고서상에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사업에 잘 활용을 했으나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실패 중에 성실 실패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성실 실패의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시진 않아도 되실 것 같고요. 사업 실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구매를 했는데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혹은 원래 사용하려던 그런 쪽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뭔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업 실패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해당 그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업 쪽에서 질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실지 그리고 공급기업이랑 만나서 협상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맞을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지 어떤 가공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지를 오늘 자리나 혹은 이후에 저희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공급기업 연락처들을 확인하신 후에 충실히 좀 확인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FAQ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수요기업이 원하는 판매 가공기업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공급기업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해당 공급기업 리스트 혹은 원하는 데이터 상품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해당 공급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점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계약이 해약되고 지원금이 반환되고 부정사업자로 등록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급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혹은 공급받았는데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질문을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공급기업이랑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다. 이게 활용했을 때 정말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매 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상세하게 제가 작성을 좀 요청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거나 하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문서화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5개월 동안 사업 종료 후에도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구매한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들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요청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차년도 사업이나 차차년도 사업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성실하게 저희가 요청했을 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따